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는 고수비급 스페셜과 함께 하시죠.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장 초반만 해도요, 순매수 기조를 보이던 외국인이 장 막판 매도 물량을 내면서 결국 오늘 코스피 지수는 1%대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직도 이 외국인들의 매도 행렬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사들이는 종목들은 있다고 합니다. 가격 매력보다는 성장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들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게임과 같은 미디어 업종 등 이런 경기 영향이 비교적 적고 앞으로의 성장성이 기대되는 종목들을 주머니에 담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경기에 대한 변수도 있고요. 시장의 변동성도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투자의 해안 더 넓혀보셔야 할 게 아닐까 싶은데요. 마침 이를 도와줄 오늘의 스페셜 고수가 강의 준비했다고 합니다. 주목해 보시면서 이 시간 여러분들 투자의 힘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종목에 대한 궁금증은 지금 바로 접수해 주시면 되는데요. 서울전화 02786-1022 또는 1023번 전화 2대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899-5086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보유하신 종목에 대한 경쟁력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저희가 살펴봐 드릴 거고요. 대응 전략도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창에 수익 맛을 검색해보세요. 첫 번째 링크를 따라 저희 홈페이지 찾아오실 수가 있는데요. 문자 상담을 클릭하시면 바로 여러분이 보내주신 고민 문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고민에 대한 해결 잠시 후 도와드리니까요. 서둘러서 연락 주시고요. 오늘 연락 주신 분들 가운데 딱 한 분 선정해서 저희가 전문가와의 스페셜 콜 연결해 드립니다. 집중 케어 받고 싶으신 분들 이 기회를 서둘러 잡아보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고수비급 스페셜 출발하겠습니다. 참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이야기도 많고요. 시장의 변동성도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 예측하기가 참 어려운 요즘이죠. 내일은 빠질 것 같은데 하면 또 예상과는 다르게 크게 오르고 우리가 체크해야 할 포인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할 전문가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우리에게 꼭 이때마다 도움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주 후반마다 슈퍼맨처럼 나타나서 우리의 투자의 해안 키워주시는 분, 우라노스 전문가를 자리에 모실게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시장이 어려울 때마다 투자자들이 방향성을 찾지 못할 때마다 이 지표를 제시해주고 계신 우라노스 전문가. 계속해서 투자의 해안 넓힐 수 있는 강의도 준비해 주셔서 이런 지표들을 살펴봐야 하는구나, 이런 투자 포인트를 체크해봐야 하는구나, 참 많은 것들을 도와주고 계시던데요. 자, 오늘 시장은 어땠습니까? 오늘 시장이요, 코스피 올라가다 말고 1% 하락 마감했는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갔단 말이죠. 무려 26개의 종목이 상한가 기록을 했는데 대체 어떤 장세로 살펴봐야 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머니투데이 시청자 여러분들. 시장을 분석하고 시장을 분석해서 전략을 짜는 투자 전략가 우라노스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는 조금 약세를 보인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좀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고민들 많이 하실 겁니다. 이제 시장이 반등했기 때문에 이 반등의 기운을 올라타서 상승에 이제는 좀 베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들 많이 하실 텐데 저는 일단 한마디로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바닥이 진바닥이 될 수는 없다. 소위 말해서 이 낙폭이 과대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으나 이게 바로 V자 형식으로의 상승이 이어지진 못한다라는 거고 지금 많은 이제 경제 지표들이라든지 내지는 원자재 내지는 금융 자산들에 대해서 크게는 변화된 모습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무조건 이제 올라가겠다라는 거에 베팅보다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코스닥 바로 중대형 종목들 소위 말해서 최근에 이제 코로나19로 관련돼서 진단 키트로 연관되는 종목들이라든지 치료제 관련된 이런 바이오 업종들이 유독 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코스닥 종목들이 조금은 더 세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공매도 관련된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도 역시 대형주보다는 조금 더 중소형주 쪽에서 조금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조금 탄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오늘 수급 보시면 알겠지만 외국인들이라든지 기관 투자자들은 여전히 매도 진행 중입니다. 한마디로 시장이 아직까지는 추세가 전환되진 못했다는 측면이고 이 반등이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약 한 20% 정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은 조금은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추격 매수보다는 오히려 천천히 눌림목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전략을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지수보다는요, 여전히 외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이것도 우리가 놓치지 말고 투자 전략을 잘 세워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시장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할 스페셜한 종목들 우라노스 전문가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오늘 다시금 흐름 짚어볼까 하는데요. 우라노스 전문가의 스페셜 종목 하나씩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KINX입니다. 이 종목 딱 인터넷에 쳐서 들어가 보면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웹도 한국에서는 이 KINX를 선택했다라는 이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슈면에서 만점 받았고요. 그리고 기업 가치, 가격적인 메리트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은 종목입니다. KINX, 이 종목의 앞으로가 기대되는 바인데 현재의 흐름 어떻게 보면 좋을지 브리핑 좀 도와주시죠. 네, 지금 해당 종목의 주가가 그렇게까지 크게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12% 정도 이제 상승을 했다라고 보는데, 지금은 사실 상당히 지수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만큼의 이제 되돌림 현상이 나올 때는 제일 먼저 올라올 때 보통 낙폭 과대주들이 보통 주가가 올라옵니다. 소위 말해서 뭐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밸류에이션을 따지지 않고 많이 빠진 종목이 가장 빨리 올라옵니다. 하지만 1차 상승이 나오고 나서 재차 눌리고 나서 그다음에 2차 상승 내지는 바닥 따지기를 만들어갈 때 상대적으로 그만큼 시장 대비해서 덜 떨어졌던 종목들이라든지 시장 대비해서 강했던 업종들이 좀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이 KINX를 바로 낙폭 과대주가 아니라 시장 대비 좀 양호했던 종목이다라고 좀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2월 달 고점 대비해서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사실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종목이라서 네. 제가 가격 메리트가 그렇게 좀 크지는 않다라는 측면에서 4점밖에 안 줬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낙폭 과대주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보다는 단기간 쪽의 상승률은 더딜지 몰라도 해당 종목은 지금 이제 뭐 트래픽 관련주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시국인 만큼 상당히 재택근무에 대한 니즈도 많이 늘어가고 있는 상태고, 또한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이용률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튜브 같은 경우도 지금 약간의 뭐 렉이 걸린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트래픽에 대한 지금 많이 데이터에 대한 이 활용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만큼 이런 이 코로나19 이후에 결국은 이런 관련된 종목들, 인터넷 관련주라든지 트래픽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지금의 상승률보다는 앞으로에 대한 상승률을 기대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찾아오면서 언택트 문화 상승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많은 것들을 해결하게 되고 또 우리 여러분들도 인터넷 사용이 많아지는데 이런 인터넷 트래픽을 해결해주는 종목으로 이 종목의 성장성을 또 봐주셨네요. 다음 스페셜 종목 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바로 이 5G 관련한 종목 KMW입니다. 이 종목에 대한 성장성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요. 이슈면에서 5점 만점 받았고요. 수급과 기업 가치 에서 4점. 그리고 앞서 종목보다 더 많은 별점을 받은 종목입니다. 그만큼 기대감이 커질 것 같은데 KMW에 대해서도 좀 되짚어 주시죠. 네, 저는 이 5G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 별점을 4점 이상을 사실 주고 싶습니다. 네. 뭐 거의 만점 5점까지 다 주고 싶을 정도인데, 지금 상당히 지금 상승률은 솔직히 말해서 단기 상승률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종목도 역시나 지수 대비해서 하락폭이 별로 크지 않았었기 때문이죠. 잠깐 차트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사실 KMW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5G 관련된 종목들이 지난 2월 달 고점 대비해서 이 하락률이 별로 그렇게 큰 종목들이 없습니다. 대부분들이 거의 보합권이라든지 내지는 약간의 소폭 하락 정도가 나왔을 뿐이지 상대적으로는 타 종목군 대비해서는 견고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메리트가 없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낙폭이 과했었던 종목들, 소위 말해서 뭐 테마 종목도 마찬가지고 스몰캡들도 마찬가지고 그야말로 많이 빠진 종목들이 단기간 쪽으로의 되돌림이 다 큽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낙폭이 이 반등이 크지 않다라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되돌림이 나왔지만 현재 지금 장기 이평선 121선과 60일 이평선에 대한 이
결국 저항선을 현재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상승이 크게 나오진 못했다. 하지만 지금 뭐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마치 글로벌 전체적으로도 이 5G 투자에 대해서는 아끼지 않고 지금 투자하겠다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200조 정도의 투자 규모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올 한 해는 정말 통신 장비 회사들의 원년의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5G 업황에 대한 매력도도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종목들 살펴보니까 시장이 크게 흔들리면서 두 자릿대 하락률 나오는 종목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대비 이 종목들은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면서 우라노스 전문가가 오늘 준비한 스페셜 종목 또한 기대가 됩니다. 역시 성장성이나 이 탄탄한 종목에 대해서 가치는 또 기대가 되는데 어떤 종목 준비하셨는지 조금 이야기 나눠주시죠. 네, 저는 사실 단기로 이제 상승하는 종목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뭐 대세 상승, 그야말로 진짜 상승의 시작부터 상승의 끝까지 먹어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앞으로의 산업이 성장성이 있다라면 그런 종목들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올해 2020년은 사실 연초부터 많이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올 한 해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중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사실 이번에 코로나19가 생기지 않았어도 미중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어쨌든 1차 합의를 겪었기 때문에 1차 합의 이후에 미국 대선 전까지는 상당히 휴전 기간이 생겼기 때문에 중국은 정말 아낌없이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올 한 해일 겁니다. 그런데 마침 지금 역시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가장 먼저 발생한 국가지만 또 가장 먼저 지금 정상적으로 궤도가 돌아서고 있는 나라 역시 중국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국 관련된 기업들이 앞으로 저는 좀 부각을 받을 거라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해외 매출이 바로 중국 쪽에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는 종목들을 한번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늘 이 또 히든 종목을 준비를 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역시 최근에 삼성전자가 지금 EUV 공정을 D램 쪽에다가 적용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 시국에서 여전히 이재용 부회장이 계속적으로 각 계열사들 방문하면서 투자에 대해서 아낌없이 해라라는 식으로의 지금 또 직원들을 많이 독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런 관련된 종목들이 앞으로 좀 더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앞으로의 시장에서 정말 꾸준한 상승 한번 내볼 수 있을 만한 오늘 스페셜 종목 준비를 해왔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보고 크게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잠시 후 이 방송 끝에 종목명이 공개됩니다. 여러분들이 채널 끝까지 고정하시면 종목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 잠시 후에는 바로 종목 상담 진행합니다. 서둘러서 종목에 대한 궁금증 보내주세요. 서울 전화 02786-1022 또는 1023번 전화 2대가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899-5086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보내주세요.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창에 수익 만세 검색을 해보시면 첫 번째 링크를 따라 저희 홈페이지 찾아올 수가 있는데요. 문자 상담을 클릭하시면 바로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고민들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잠시 후 종목 진단을 도와드립니다. 지금 먼저 보내주시고요. 연락 주신 분들 가운데 스페셜 콜 연결해 드립니다. 집중 케어 받고 싶으신 분들 어서 전화기를 들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라노스 전문가 고수익률, 고수익 방법에 대한 강의, 우라노스 전문가가 말하는 투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워볼게요. 출발하겠습니다.
네, 우리 머니투데이 시청자 여러분들. 자, 제가 이 방송을 출연할 때마다 참 재밌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항상 시장이 상승하고 나서 제가 이제 방송을 좀 출연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어떻게 조금이라도 이런 부분들이 행운으로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오늘 그래서 또 역시나 지수에 대한 상승이 현재 이제 앞으로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현 주소를 정확하게 분석을 통해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제가 주제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자,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강한 나무가 결국 강한 나무가 분별이 된다라인데, 소위 말해서 이제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부러지는 나무도 있을 것이고 내지는 그 태풍을 견고하게 버티는 나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많은 기업들에 대한 부채 문제도 많이 문제가 삼고 있고, 또 많은 기업들이 실적이 떨어질 거라는 전망치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 되실 건데, 저는 이때가 가장 좋은 종목들을 뽑아내기 좋은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하나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혹시 지난주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약간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우라노스가 강의한 내용들이 이번 주에 반영됐다는 생각 혹시 안 드십니까? 자,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요거 지난주 아니죠? 2주 전 방송 내용인데, 2주 전 방송 내역에서 제가 3월 달 중하순 내 시장의 저점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부터 시장의 느낌이 살짝 바뀌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표현을 드렸죠. 2주 전 금요일 날 한미 통화 수합 체결이 한 걸 바로 낙동강 전선은 구축이 됐다. 소위 말해서 구축선이 지지가 됐기 때문에 이 방어선 라인대를 계속해서 시장은 좀 지키려고 할 것이고, 글쎄요, 물론 낙동강 전선을 계속 지키지는 못할 겁니다. 분명히 뺏겼다가 다시 되찾았다가 뺏겼다가 되찾았다가 요거 반복할 거라 판단이 들지만, 어쨌든 시장은 낙동강 전선을 펼쳤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정책만 조금씩 더 나오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여러분들?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뭡니까? 연준에서 추가적으로 회사채 매입을 해줘야 될 것이고, 또한 지금 미국의 의회를 통해서 재정 정책을 결국 통과해서 가결을 해서 이런 정책들이 시행이 돼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 이번 주에 다 나왔습니다. 연준에서 무제한 달러 정책, 무제한 QE를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필요한 만큼 돈을 찍어내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돈을 계속 찍어내면 무슨 형태가 벌어지겠습니까? 당연히 달러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는 그야말로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극단적인 상황이죠. 하지만 어쨌든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돈을 무제한 쪽으로 찍어내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해 기축통화국만 할 수 있는 정책이죠. 우리나라는 사실 이렇게까지는 하지 못합니다. 근데 어찌됐건 간에 달러를 무제한 쪽으로 찍어낸다. 그렇다면 달러가 떨어지면 그 다음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적인 가치, 상대적인 금융자산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는 금 가격도 하락을 했었고, 팔라듐도 하락을 했었고, 은 가격도 하락을 했었고, 이런 원자재들이라든지 내지는 소위 말해서 신흥국 통화 가치들, 소위 말해 유로화라든지 위안화라든지 또 원화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주에 환율이 1,300원대까지 왔었는데, 자, 무제한 달러 살포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결국은 1,300원대에서 1,220원대까지 온 겁니다. 자, 이러니까 시장은 결국은 어때요? 제가 얘기한 대로 시장의 저점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결국 이제 정말 나올 거는 거의 다 나왔다라고 봐야 됩니다. 정책은 거의 90% 정도 나왔습니다. 정책이 90%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결국 이 정책의 힘으로 지지를 받으려고 해줄 겁니다. 결국 제가 지난번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시장이 정책을 무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결국 시장을 이기는 건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근데 시장은 이제 저점을 만들었는데, 근데 여기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지금은 좀 유연하게 판단을 해야 될 때라 생각을 합니다. 시장은 저점을 찍었습니다.
분명한 거는 지난 3거래일 동안 상당히 시장은 많이 올라왔고 저점 대비해서 시장이 약 한 20%가량 이상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분들이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거 정말 바닥인가?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상승에 올라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상승이 단순한 거짓은 아닐까? 분명한 건 추가 하락이 더 나올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고민들 많이 좀 하시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빨간불에 대해서는 쫓겨다닐 수도 있지만 반대로 수급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 기관들은 계속적으로 팔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부분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라 판단이 드는데 반등이 나오고 나서야 바닥일 거라는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는 거고 또는 또 한 번의 하락을 할 때는 그때는 역시나 합리적인 비관론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거기에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상승과 하락에 저는 쫓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물론 자 여러분들 한 번의 하락 한 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 하락이 나올 때 대부분들 또 소위 말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멘탈 붕괴라고 하죠. 멘붕이라고 하는데 정말 시장이 한 번 더 떨어질 때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공포감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비관론에 휩싸일 수 있다는 거죠. 요즘 들어서 많은 투자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2월 달에는 시장이 떨어질 거라고 했던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지수가 이만큼 떨어지니까 코스피가 11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 코스피가 8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 그런 얘기들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주변 소음에 너무 휩싸이지 마셔라. 시장을 좀 유연하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낙동강 전선은 구축을 했다. 하지만 외바닥에서 진바닥이 만들어지진 않는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런지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약 한 2주 동안에 이 도표를 많이 보여드렸을 겁니다. 2주 전에도 얘기해드렸고요. 지난주에도 보여드린 차트입니다. 자, 제가 분명히 시장은 이 구간이라고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2주 전부터 제가 이 구간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시장이 처음에 떨어질 때는 과매도 구간에서는 사람들이 공포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에이, 뭐 이 정도 떨어졌는데 반등 나오겠지. 예, 매수 내지는 추가 매수를 받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지수가 반등 나오면 그러면 그렇지. 뭐 당연히 올라오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패닉과 공포와 느끼고 포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소위 말해 기술적 지표, 뭐 펀더멘탈, 경기 지표 전부 다 신뢰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소위 말해 정부의 정책만을 기다리게 됩니다. 근데 그게 바로 지난주까지가 그런 모습이었죠. 자, 그런데 지금은 분명한 건 저는 이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낙폭이 과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기술적 반등은 나오는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이 실망 구간에서는 기업의 실적과 경기 지표를 반드시 확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경기 지표들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그래도 조금은 확인을 했습니다만 유럽 경기 지표, 미국의 경기 지표 확인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기업들이 생산 중단을 하던가 아니면은 봉쇄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 아직까지 확인된 게 없기 때문에 분명한 거는 어느 정도 피해를 받는지 어느 정도 지금 생산 차질을 겪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실업자가 나왔는지 희망퇴직을 받았는지 절대 지금 우리가 쉽사리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어쨌든 기업들이 많이 피해를 받겠지. 심각하겠지 정도는 암묵적으로 알고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할지는 여러분들 절대 모른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성적표가 안 좋게 나올 거란 알고 있었지만 더 안 좋게 나올 때 당연히 시장은 거기에 따른 충격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충격은 아직까지 4월 달까지는 남아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저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런 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경기의 수요 위축. 소위 말해 미국과 유럽이 지금 상당히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수요에 대한 위축이 점점 확인이 될 겁니다. 하지만 물론 지금 연준도 그렇고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부양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 부양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일지 결국은 서로 싸우게 될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게 핵심적으로 많이 쏠려 있는 게 3월 말에서 4월 초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틀 전에 여러분들 확인을 하나는 했습니다. EU존, 유럽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마켓 종합 관리자 지수,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경기 지표가 발표는 됐습니다. 자, 그런데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소위 말해서 기업들의 생산, 재고량 내지는 고용 창출에 대한 지표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 됐습니다. 소위 말해서 생산은 아직까지는 문제가 안 나왔다라는 거죠. 하지만 서비스 구매자 관리자 지수, 소위 말해서 여행, 관광, 아니면 금융 이런 쪽은 충격적인 지표가 나왔습니다. 52에서 28.4가 나왔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이게 과연 여기서 끝일까요? 저는 이게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번 달에 이 정도 나왔으면 다음 달에는 당연히 더 떨어졌으면 더 떨어졌지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 판단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분명한 거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 경기 지표들이 하나하나 문제가 될 거라 판단이 들고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건지 제가 보여드리겠는데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가 2015년부터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50대에서 계속 나왔습니다. 50에서 55 사이가 나왔지 25가 나온 거 역사적으로 지금 최근 5년 안에 처음입니다. 처음. 그만큼 충격적이죠, 여러분들. 이 정도 나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러니 결국 이 부분은 시장에 결국 하나하나 반영이 될 거라 판단이 듭니다. 또한 기업들의 이익 훼손도, 아까는 국가의 경제적인 문제를 판단하는 지표라면 각 기업의 이익 훼손도가 어느 정도일지 아직까지 우리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확인하겠습니까? 4월 달부터가 기업들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올 겁니다. 여기서부터 기업들이 어느 정도 실적이 까였는지, 실적이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 분명한 거 확인하게 될 겁니다. 물론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이익이 약 30% 떨어졌는데 주가는 50% 떨어졌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맞춘 반등은 나와야겠죠. 하지만 주가의 하락폭이 별로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익 훼손도가 더 크다면 그 기업의 주가는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마디로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미국도 역시나 고점 대비해서 37% 정도 떨어졌고요. 그런데 만약에 기업들의 이익 훼손도가 이거보다 더 많이 심각하다라면 당연히 시장은 여기에 대한 충격을 또다시 반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국가의 각 나라별 경제 지표에 대한 충격, 그리고 또한 기업들의 이익 훼손도, 이 두 가지가 아직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될 작업이다라는 측면에서 4월 달까지는 여러분들이 분명한 건 조심스럽게 시장을 보셔야 됩니다. 추격 매수했다가 시장은 올라갔는데 추격 매수했다가 경기 지표나 기업들의 이익이 훼손돼 가지고 발표가 나올 시에 분명한 건 장대 음봉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장대 음봉에서 역시나 여러분들의 또 충격을 받는 모습이 나올 것이고요. 자, 여러분들 절대 우리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IMF가 2020년 경제 전망에 대해서 벌써 4번이나 수정했습니다. 단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IMF 같은 이런 경제 기관들 내지는 골드만삭스 이런 쪽에서 계속 경제 전망치에 대해서 발표를 했지만 맞아떨어진 적 없고 오히려 지금 실제 경기는 더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몇 번을 더 수정할지 모릅니다. IMF도 지금 세계 각 나라별 경제 전망을 전혀 못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예상보다 더 심각하면 더 심각할수록 위험할 수 있다는 건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 케이스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입니다. 2008년 글로벌 위기 때 S&P 기준입니다. 미국 S&P 기준으로 고점 대비해서 시장은 37%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재밌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고점 대비해서 하락폭이 37% 정도 떨어지면 반등이 나왔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나왔죠. 자, 근데 이 반등 나왔다가 그 다음에 실제로 경제가 생각보다 더 심각했다라는 지표들이 나오고 기업들의 이익 훼손도가 확인되면서 추가적으로 시장은 28% 더 빠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반등 나왔다고 안심할 때입니까? 아직은 확인 작업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나올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지금 사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 경기 지표는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과를 보고 나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월 달에 이런 작업들이 계속 나올 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가 아니라 만약에 1987년 블랙 먼데이라면 지금 JP모건 쪽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현재 시장은 1987년 블랙 먼데이와 유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장이 지나가고 나면 시장은 V자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는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맞아떨어질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때도 역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블랙 먼데이 때는 소위 말해서 프로그램 매도가 심각하게 떨어지면서 단기간 만에 고점 대비 37%가 떨어졌습니다. 자, 근데 이 37% 떨어지고 나서 결국 시장은 제자리를 찾아는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 요게 가장 현재 시장하고는 어떻게 보면 유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금융 위기는 소위 말해서 정말 경기 지표들이 안 좋으면서 시작됐었고 이때는 소위 말해 돈이 많았었는데 돈이 많은 장세에서 문제가 됐었던 거죠. 근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돈이 많은 장세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될 수는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요게 가장 현재 시장과는 유사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보시면 소파동에서 절대 외바닥으로 반등 나오지 못합니다. 여기서 몇 번의 변동성은 더 있다라는 거죠. 충분한 건 한 차례 정도 충격받고 올라오고 또다시 충격받고 올라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현재 장세 추격 매매 하실 필요 없이 천천히 대응하셔도 된다. 왜? 경제지표 확인해야 되고요. 기업들의 이익 훼손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남아있는 거 뭡니까? 공포감입니다. 공포감. 우리나라와 중국은 어느 정도는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다행인 거는 이탈리아가 참 재밌게도 지금 확진자가 살짝 꺾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탈리아도 어느 정도 이제 조금씩 잠잠해지려고 하는 게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미국은 이제 시작입니다. 미국 이번 주에 진단키트 몇만 개 들어갔다고 하는데 700만 개 들어갔다고 하는데 다음 주까지 추가적으로 몇 천만 개 더 들어갈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미국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자꾸 얘기하는 게 잠정적인 확진자가 2천만 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확인하는 순간 시장은 충격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겁니다. 실제로 오늘 일본 지수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니케이 지수만 보더라도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었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유일하게 오늘 동아시아권에서 유일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 대한 변동성 아직까지는 존재한다. 아직까지는 존재한다라는 측면에서 추격 매매는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4월 18일 날 중국이 양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야, 요거는 그래도 긍정적입니다, 여러분들. 앞전까지는 확실한 게 아직까지는 없지만 가장 확실한 건 중국의 양회가 개최된다는 거죠. 진짜 이때 할지 안 할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결국 중국의 양회가 개최된다는 거는 중국이 이제 거의 99%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결국 중국이 양회를 한다면 전인대 전국인민협회를 통해서 분명한 건 경기부양 정책을 본격적으로 발표를 하게 될 거고 그렇다면 결국 중국이 정상화됐을 때 중국하고 가장 밀접한 기업들이 빨리 회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중국한테 납품하는 장비라든지 중국에 납품하는 소재 업체들 이런 기업들이 이익 훼손도가 적을 거고 분명한 건 올 한 해 이익이 조금 더 빨리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사실 찾아야 될 거는 중국과 관련된 기업, 중국에 납품하는 기업, 중국에 납품하는 장비, 중국에 납품하는 소재 업체들 이런 거를 찾아보실 때 결국 이번 시장 지나고 나서 정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전략을 짜드리고요. 요거는 제가 좀 간단하게 현재 시장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되기 쉽게 설명을 해보려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 과거의 금융위기는 학교를 다니고 있어도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학생은 계속 안 합니다. 여러분들. 소위 말해서 나쁜 친구 만나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뭐 좀 물 잘못 들어가지고 계속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성적표 당연히 계속 안 좋죠. 그거는 이미 우리가 미리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학생이 성적이 안 나올 거라는 거. 그럼 이 학생이 성적이 안 나올 거라는 거에 맞춰가지고
뭐 조금 더 학원을 보내든 아니면은 공부를 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만들어주는 정책을 시행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갑자기 학교가 6개월 휴학을 한 겁니다. 6개월 휴학을 하니 어머니는 공포가 있는 거죠. 왜? 학교 6개월 동안 쉬니까 내 자녀가 성적이 떨어질 것 같은 겁니다. 공포입니다. 공포. 자녀의 성적이 떨어질 것 같아서. 그러니 시장은 하락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막대한 재정 정책을 분명히 펼칠 겁니다. 어떻게? 영어학원 하나 더 다녀라. 논술학원 더 다녀라. 뭐 수학학원 하나 더 다녀라. 막대한 재정 정책 펼칠 겁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다 나왔습니다. 현재 시장은. 하지만 공부 잘하는 학생은 학원 보내나 안 보내나 그래도 잘합니다. 근데 공부 안 하는 학생은 학원을 보내나 안 보내나 계속 안 할 겁니다. 결국은 태풍이 불었을 때 저는 강한 나무가 증명된다고 봅니다. 결국 사업을 잘하는 회사들은 계속 사업을 잘할 것이고 이익 훼손도가 별로 그렇게 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익 훼손도가 큰 회사들은 원래 사업을 분명히 못했던 회사일 것이고 그런 회사들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빨리 정리를 사실 하셔야 되고 종목을 교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최근 1차 상승은 과대낙폭주가 당연히 제일 먼저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코스닥 기준으로 550포인트까지는 분명한 거는 무조건 빠진 종목들은 다 올라올 겁니다. 막말로 볼펜 굴려서 아무거나 사도 다 올라올 겁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거기서는 이제 종목을 비중을 덜거나 종목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눌렸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이익 훼손도가 없었던 종목들이 대세 상승으로 가려고 할 겁니다. 분명한 거 지난 앞전에 11월 달, 12월 달 대세 상승 나왔던 종목들 한번 잘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돈 잘 버는 회사들, 원래 공부 잘했던 학생들 계속 잘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 이 방송 끝나고 10시 방송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이익 훼손도가 상대적으로 적고 또 앞으로 대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는지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잠시 뒤 10시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어떤 종목을 앞으로 매집해서 좀 큰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걱정되거나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저와 함께 이 어떤 구간에서 최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지 좀 참고해 보셔서 가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스페셜 종목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이슈는 별 5개짜리입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삼성전자가 EUV 공정을 D램 쪽에다가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EUV 정말 이제 앞으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정말 핵심 공정입니다. 미세화 공정을 점점 가면 갈수록 여기에 따른 핵심 기업들은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앞서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중국 쪽에 매출이 있는 종목일수록 더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실적 같은 경우도 별 4개를 준 이유는 작년 대비해서 올해가 사실 컨센서스는 작년 대비해서 올해가 영업이익이 60% 정도 증가를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살짝 뭐 바뀔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이익 훼손도가 거의 없는 기업이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준비를 해왔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탄한 기업을 스페셜 종목으로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종목명이 공개됩니다. 채널 끝까지 고정하시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어서 여러분들 고민 해결을 위해서 출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종목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쪽으로 궁금하신 종목들 접수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먼저 첫 번째로 전화로 접수된 고민 종목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끝자리 번호 1108님의 고민 NK맥스입니다. 매수 가격 14,000원, 비중은 40% 두고 계신데요. 이 매수 가격을 보니까 아무래도 지난해 이 NK맥스가 이 슈퍼 NK, 이 면역세포 치료제에 관련한 모멘텀 가지고 있으면서 이 주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시장 여파에 따라서 조정을 받은 모습이 꾸준히 보여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3거래 연속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시그널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요즘에 사실 많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지금 코로나19 관련돼 가지고 뭐 진단 시약이니 뭐 이런 뭐 치료제라든지 이런 관련된 재료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매번 방송 출연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게 핵심적으로 직접적인 수혜주인가 한번 여러분들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과거에 메르스나 에볼라 때도 직접적으로 만든다라고 했던 기업들이 하나도 만든 거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만든다라면 누가 만들겠습니까? 미국의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만들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관점에서 적지 이런 테마성 종목들은 기술적 반등 나올 때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종목에 대한 비중을 조금 이제 교체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주봉상 일단 20선에 대한 저항은 맞았습니다. 10,000원 구간대 저항 맞았는데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라면 12,000원, 61선 구간까지는 조금 더 갈 가능성은 있다라는 관점에서 단기 목표가 12,000원 노리시고 손절가 앞전에 지지 7,000원 잡으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K맥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문자하면서 고민 종목 골라보도록 할게요. 오늘 많은 문자들 주셨네요. 이 중에서 LG이노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수 가격이 12만 원에 비중 20%. 최근에 매수 가격을 자주 터치를 했는데 앞으로의 전망과 매수 가격 올까요? 라고 했는데 매수 가격까지 한 최근 2번 정도 터치를 한 것 같아요. 이때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우라노스 전문가의 진단은 어떠신가요? 네, 매수가 왔었는데 사실 그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당연히 이 종목 저는 진입 장벽이 높은 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정말 높게 평가하고 싶다라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상으로 보시면 자, 애플 쪽 카메라 관련된 기업이죠. 애플이 물론 지금 5G 스마트폰이 조금 연기 출시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노이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노이즈가 매출에 대한 이연일 뿐이지 매출의 감소는 아닌 겁니다. 그러면 20선에 대한 저항 당연히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눌림목은 불가피하지만 이 부분은 견디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앞전에 85,000원 구간 손절가 잡고 가시고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면 저는 14만 원까지는 1차 목표가 잡고 가셔라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이노텍 잘 견디시면서 대응 전략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특별한 시청자님 만나볼 건데요. 하루에 한 분 연락 주신 분들 가운데 저희가 스페셜 콜 전문가 외 집중 케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특별한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네, 종목 반갑습니다. 궁금하신가요? 세화 PNC 세화 PNC 매수 가격과 비중은요? 5,200원에 20%. 매수 가격 5,200원에 비중 20%. 네. 이 종목만 봐드리면 되나요? 아니요, 하나 더. 바이오 리더스 바이오리더스 매수 가격과 비중은요? 12,050원. 12,050원이요? 네. 아이고, 오랫동안 보유하고 계셨구나. 19년도에. 아이고, 네.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다 하나씩 봐드릴게요. 우라노스 전문가께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유, 우리 두 종목 다 좀 오래되셨죠? 네. 네. 혹시 그 세화 PNC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 좀 매수를 하셨을까요? 그때 그냥 화장품 주라고 잘 몰랐을 때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샀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요. 아유, 좀 진짜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화장품 쪽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정말 저는 양극화가 조금 생길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면 과거에는 우리가 진짜 한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알잖아요. 우리 정말 뭐 우리 어머님들 가장 많이 쓰는 브랜드가 뭐 보통 아모레퍼시백 아니면 LG 생활건강이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시장의 진입 장벽이 뭐 상당히 높았고 보통 대기업 중심으로 이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관련된 기업들이 좀 이제 많이 실적이 나왔다라면 한 10년 전까지는 또 이제 뭐 로드숍이라든지 뭐 토니모리 뭐 이런 미샤 같은 브랜드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경쟁 회사가 너무 많죠. 벤처 그러니까요. 브랜드들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올리브영이 생긴 게 화장품주의 악재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악재라고. 소위 말해서 올리브영만 가더라도 정말 많은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뭐 제품을 사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제 경쟁성이 없어진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 종목이 크게 가지는 못할 거라 판단이 듭니다. 네. 일단은 과거에 뭐 영광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종목은 사실 이제 뭐 좀 중국, 차이나 소비주가 올라갈 때 좀 따라가는 경향은 있지만 타 종목 대비해서는 조금 뒤처진다 정도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거는 저는 올해 중국이 조금 포인트라 보기 때문에 차이나 소비재가 올라갈 때 좀 생각보다는 리바운드가 좀 셀 수 있어요.
셀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는 3,000원은 노리시는데 3,000원 오시더라도 우리 시청자분 속상하시죠? 3,000원 그래도 오더라도. 지금보단 낫겠죠. 지금보단 낫죠. 근데 아마 속상하실 거예요. 근데 3,000원 왔을 때 조금 비중을 축소를 하셨다가 네.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차이나 소비재는 한번 크게 한번 좀 슈팅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2차적으로는 4,000원까지는 좀 더 노리셔가지고 손실을 최대한으로 좀 줄여서 뭐 그 네. 중간에서 이제 비중 축소를 하셨거나 아니면 추가 매수를 또 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서 손실 줄여갖고 빠져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리더스죠? 네. 네, 바이오리더스가 역시나 또 좀 오래되셨을 것 같은데 네. 예, 근데 일단은 최근에 뭐 현재 시국이 사실 좋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코로나19 관련주로 엮였잖아요, 또. 그죠? 네, 뭐 재료가 이제 뭐 코로나 또 이제 뭐 임상 쪽 관련해 갖고 재료가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요게 지금은 저는 기회라고 봐요. 만약에 4월 달 때 미국의 이제 확진자가 줄어들게 되면 저는 이 종목들의 시세가 끝나는 순간 또 2년, 3년 물린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 때는 무조건 이 종목은 매도를 치고 가야 된다고 보고 지금 그런 관점에서는 추가 상승 한번 더 나온다라면 저는 일단은 자 주봉 한번 볼게요. 주봉 보면은 지금 60선이 9,000원 구간이거든요. 9,000원까지는 한번 슈팅 노리셔가지고 그 구간에서 비중을 좀 덜고 교체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00원 언제쯤 9,000원 돼요? 아무래도 저는 4월달 요 중순 전까지는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확진자가 더 나올 테니까 재료가 아직 소멸되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확진자가 줄어들게 되면 그때가 이제 사실 이 종목들의 시세는 끝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사도 될까요? 더 사는 것보다야 좋은 종목 그냥. 많아요. 좋은 종목 많으니까 교체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대응 전략 잘 감사합니다. 챙겨보세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고민 종목들 저희가 해결해 드렸습니다. 종목에 대한 아쉬움이 더 커지는데요. 자,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우라노스 전문가의 스페셜 종목 공개하는 시간. 우라노스 전문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앞서 얘기했지만 중국 쪽에 매출이 있으면서 삼성의 이런 뭐 디램 공정에 대한 또 미세화 공정의 핵심 장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또 연예인 육성재 씨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라고 하죠. 바로 GST라는 기업입니다. 와, 이 종목 대응 전략 더 궁금해집니다. 이슈는 준비된 것 같고요. 모멘텀도 기대가 되는데요. 대응 전략을 그럼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지금은 사실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낙폭과대주들이 좀 상대적으로는 빨리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폭과대주 말고 2차적으로 지수가 눌렸다가 올라갈 때 좀 강하게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준비를 해왔는데 오늘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이 방송 끝나고 나서 온라인 방송을 하는데 그 방송을 통해서 이 종목을 어떻게 저점에서 공략을 해갈 것인지 가격 전략과 상세한 전략들 짜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 뒤 10시에 꼭 기대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엔 강한 나무만 살아남는다고 하죠. 강한 투자자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 무료 방송 참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수익 만세 검색해 보시면 첫 번째 링크를 따라 저희 홈페이지로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아래로 내려보시면요. 우라노스 전문가의 얼굴 밑에 방송 예정 버튼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버튼 클릭하시면 10시부터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스페셜 종목에 대한 대응 방법, 이 시장을 키워나갈 수 있는 방법, 힘까지 키워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우라노스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저희 수익 만세는요. MTN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